집값뿐만이 아니라 모든 네. 게 다 비싸진다.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집값만 비싸다 할 게 아니라 같이 오르는 거니까. 근데 2007년도 이렇게 쭉 떨어졌잖아요. 2007년 떨어졌죠. 지금도 세상이 그때랑 비슷하게 좀 어수선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걸 기대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봐요. 2007년도에 샀으면 완전 쫄망이잖아요. 그렇죠. 서프라임이 2007년 초반에 터졌으니까. 그죠? 제일 잘못 산 거예요. 지난 20년 사이에. 근데 그때 가격이 23만이. 근데 지금은 42만이. 그렇게 보면 또 그때 안 팔고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또 그 영향을 안 받으시는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정말 잘못 샀을 타이밍도 지금 와서 보면은 싼 거죠. 되게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물론 2010년도에 샀으면 대박이겠죠. 그 당시에는 뭐 한 10만 불까지 떨어졌었으니까 95년도 가격까지 떨어진 거예요. 대표님은 2010년도에. 첫 집을 언제 샀어요? 2009년. 2009년도 20만 불 때 중간 가격. 난 그때 30만 불 주고 샀어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그거 한 120만 불 하죠. 그러니까 집을 사야 돼. 집을 사야 돼. 아니 근데 2009년도에 내가 집을 살 때도 주위 사람들이 비싸다고 그랬어. 더 떨어진다. 우선 내가 샀을 때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리고 내가 렌트비 내는 거하고 거의 지금 비슷했거든요. 그럼 왜 안 사? 하고 산 거예요.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럼 더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맨 바닥에 있을 때 가격을 딱 노려가지고 사겠다는 것 자체가 우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그건 뭐 경제 상황 어떻게 될지 예측하면 모르겠지만 안 돼. 예측하면 안 예측하면 안 되는데 돼. 문제는 그 타임을 노려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다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10개, 20개 사시는 분들이 바닥에서 타이밍 사겠다는 걸 노리겠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평생 한 번도 안 사고 있다가 그때 사야지 못 사. 주위 사람들이 또 말려. 그러니까 저 아는 분이 어제 손님이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5년 전에 집을 파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값이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판 집을 그 돈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제 전화 오셔서 그때 딴 거 샀을 걸. 그럼. 본인 동생은 사셔갖고 30만 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돈만 갖고 있으니까 이분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죠. 뭐 떨어질 것 같아서 파신 분들 솔직히 손해보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 땅을 치고 후회하죠. 집은 지금 사셔야 된다. 네. 네, 왜냐면 돈의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이제 꾸준히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차압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또 집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차압. 근데 이제 2008년도, 9년도에 차압이 제일 많았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2.2%가 차압 매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이 얘기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 그때는 사실은 정말 저희가 다운페이 없이 집을 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집을 그냥 던져도 나띵이니까 넣은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쉽게 던지고 몇 개씩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차압 매물 그때는 사실 많이 나왔죠.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집을 살 때 차 사는 것처럼 융자가 나왔어요. 요즘 차 살 때 보시면 네. 인컴 서류 안 보여주잖아요. 그냥 내가 이만큼 벌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부동산도 그렇게 샀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좀 쉬웠어 융자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 사는 것처럼 뭐 2개 사건, 3개 사건 계속해서 찍어주는 거죠. 아니 지금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하우징 크래시 또 오지. 지금은 좋지. 이제 한 3년, 4년 좋다가 이제 또 한 4년 후에 확 커진 수가. 다들 아시겠지만 2009년도부터는 그 일반 융자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몰개지의 법이 되게 강화가 돼가지고 본인 세금 보고하신 거 다 대조를 하든지 아니면은 보통 30% 다운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융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탄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압 매물이 나올 수가 없죠. 지키시죠 집을. 그렇죠. 지금은 집을 던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진 편이에요. 지금은 0.23%. 그러니까 아, 이 데이터 엄청났네. 그렇죠. 네. 뭐 2009년도, 10년도에는 지금보다 10배에 가까운 차압률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뭐 인터넷 찾아봐요. 차압 매물 뭐 몇 개 있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융자는 깐깐하죠. 그럼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차압 매물은 많이 안 나올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융자 받기 정말 어렵잖아요. 진짜 탈탈 털잖아요. 융자 하나 받으려고 하면. 인컴하고 뭐 익스펜스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융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탄탄한 바이어들만 집을 구매할 수 있다.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몰개지 라이센스도 그때 생긴 거예요. NMLS라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NMLS라는 라이센스가 있지 않으면 몰개지를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규제가 상당히 강해졌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뉴스윅에 보면 플로리다 하우징 마켓이 크래시하고 있다. 근데 이거 플로리다가요? 네, 플로리다. 오. 근데 이거 보게 되면은 요거 내려갔고 요거 내려갔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지난 3년 동안. 이게 다 12월이에요. 아,
비수기. 비수기. 비수기 보고 시장이 망한다. 이게 크래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네요. 뉴스에서는 세상 망한다 해야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봐요. 12월 달만 이렇게 쭉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어. 12월 달에 진짜 집 안 팔려요. 네. 안 12월 크리스마스인데 누가 이사하고 싶어. 12월 달 내놨다가 못 판 집 있어. 근데 네. 그 말을 안 들으셔. 네. 지금 내놓으면 오래 걸린다 그래도 부득부득 그때 내놓으셔야 되는 또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진로우에서 올해 25년도에 가격 0.9% 올라갈 것이다. 오. 예상을 하고 있고, 그 NAR 부동산 협회에서는 2%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코어러직이라고 그 부동산 데이터 모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는 4.1% 오를 것이다. 작지만 거의 다 상승을 예상을 했어요. 네. 예. 여기가 보게 되면은 이제 스테이트별로 미국 지금 평균 그 상승세보다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뉴저지, 커네디컷,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이쪽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좀 지지부지해요. 그러네요. 네, 그냥 그럭저럭하고 텍사스 그래도 좀 괜찮다고 알려진 데 아닌가요? 평균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그닥 좋진 않아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하고 하와이도 뭐 그닥 그렇게 점프가 되지 않고,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베가스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좀 좋다. 베가스 좋다. 베가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30년 고정 이자율 조사해 본 건데 20년도, 21년도가 3% 미만이었어요. 야, 너무 좋았네요 그때. 그래서 22년도부터 쭉쭉쭉 올라왔죠. 그쵸. 야, 가파르게 올라갔네요. 그래가지고 23년도에는 7%, 24년 초에는 8%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7% 유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이자율이 과연 어떻게 될까? 2025년 이자율은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데이터로 보면은 아직 올라가서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쵸? 안 내려왔어요.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트레저리 번드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저리 번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30년짜리 몰개지하고 밝은 파란색이 10년짜리거든요. 보면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다른 상황이 나왔어. 지금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현재 상황이에요. 네. 여기 봐, 10년 트레저리는 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0년 몰개지는 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는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자율이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미리 꺾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까지 꺾일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10년짜리는 아직도 아래쪽에 있는데 30년짜리는 아직도 위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페드에서 이자율을 좀 더 깎겠다 하면은 그때 가서 그 반동을 받아가지고 설설설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저렇게 보면은 이자율 내려갈 것 같은데? 여기 살짝 내려왔었죠. 네. 그 24년도 작년 가을에 이제부터 이자 깎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자가 6%까지 내려왔었죠. 6% 내려왔던 이유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이자율이 깎이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풀어진 거죠. 그랬는데 다시 올라간대요. 다시 올라가요. 뭐냐면 들었다 놨다.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으니까. 지금 작년 가을에 한번 깎고 원래 깎았어야 했는데 안 깎네, 또 안 깎네, 또 안 깎네 이러니까 계속 이 불안감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솔직히 올해 2번 깎는다고 했어요. 네. 아마 이자율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올해는 별 차이 없을 텐데. 별 차이가 없다. 그럼 지금 현재 이자율이 높아요. 네. 근데 높은 게 연말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2번 깎는다고 하면은 아마 그 10년짜리 본드도 좀 누그러들 거고 또 투자자들 마음도 좀 이미 깎여지고 나면 그때 가서 누그러질 테니까 그때쯤 되게 되면 한 6% 초반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요. 그렇게 되면은